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기본강좌 5강의 시간으로서 1. 중개실무, 2. 중개의뢰계약, 3.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 첫 번째 공부 조사 확인, 두 번째 현장 답사, 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실무. 중개실무라는 것은 중개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는 건데, 중개실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계약부터 중개 완성까지 행하는 중개 업무 일체를 말합니다. 바로 중개 실무라는 게 중개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 자, 과정을 보면 중개 의뢰인이 있습니다. 자, 중개를 의뢰하는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래서 의뢰를 해요. 중개를 의뢰. 매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매수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임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임차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 의뢰라고 치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또, 중개 의뢰인이 이제, 이게 매도라면, 매도인이라면, 이번엔 매수하겠다는 의뢰인이 있겠죠. 매수 의뢰인. 그러면 이 매수 의뢰인이 또 의뢰를 합니다. 매수하겠다고.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켜줘서 중개를 완성하는 거. 그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중개 업무가 바로 중개 실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개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세 가지만 나오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이 내놓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자, 이걸 다른 말로 법률에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인데, 법정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 대상물이 있고 중개를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3요소가 다 갖춰진 겁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 여러분들 이게 딱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5글자. 토, 건, 입, 광, 공.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안 떠올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중개 의뢰인은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 의뢰 계약 두 번째. 자, 중개 의뢰 계약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 계약을 아까 의뢰했잖아요.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 의뢰 계약이란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중개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뢰하는 것, 이것도 중개 의뢰 계약이고, 매수 의뢰인이 매수하겠다고 의뢰하는 것도 중개 의뢰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의뢰하는 것도 중개 의뢰 계약, 임차인이 의뢰하는 것도 중개 의뢰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 의뢰 계약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 간의 이 둘의 계약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둘의 계약이고, 중개 의뢰인과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거래 당사자가 계약하는 건 거래 계약이고,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거는 그건 중개 계약 또는 중개 의뢰 계약이 됩니다. 자, 이 중개 의뢰 계약의 종류가 있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일반적으로 하는 데서 일반 중개 의뢰 계약.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점 중개 의뢰 계약이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아예 주는 거고, 우리 법률에는 전속 중개 계약이 있죠. 독점하고 전속은 비슷하지만 독점이 더 강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공동 중개 의뢰 계약.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매도 의뢰인 측의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 의뢰인 측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게 공동 중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순가 중개 계약이 있어요. 순가.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받는 거를 중개보수로 주는 거죠. 근데 순가 중개 의뢰 계약은 이거는 부동산 거래수를 문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금지 행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중개보수나 실비를 법정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해서 받는 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 매무수고의 수에 해당이 되고, 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떠올라 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확인하는지.
중개대상물, 중개의뢰가 오면 먼저 공적인 장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장부 조사가 다 끝나면 현장에 가야죠. 그게 바로 현장 답사예요.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공부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공적인 장부를 말해요.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공적 장부를 확인하는데 먼저 해당 그 부동산, 물건이죠. 해당 부동산의 표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뭔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거를 봐야겠죠. 이거는 다 공적 장부를 통해서 보는데 지적 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 임목, 등록, 원부, 재단, 등기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 또는 뭐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말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물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연도, 소유자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목 등록 원부를 통해서 나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임목도.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 재단, 등기부 등본이나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재단의 목록이라든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관계도 봐야죠.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등기부가.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공장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광업재단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걸 보고 이 등기부죠. 맞아.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등기부는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표제부, 두 번째는 갑구, 세 번째 을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표시되는 제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즉, 그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소재지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갑구에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된 과정이 다 나와요. 누가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뭐 인차권 이런 것들은 다 을구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부를 갖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법상 어떤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용 제한. 공법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뭐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뭘 갖고 본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합니다. 이건 시군구청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형이나 경계도 봐야죠. 토지 같은 대규모 토지 같은 거 중개를 할 때는 지형이나 경계도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뭘로 본다? 도면으로 보는 거예요. 지도로 보는 건데 지적도하고 임야도. 자, 토지 대장에 있는 거를 도면으로 나타내는 건 지적도고 임야 대장에 있는 건 임야도입니다. 토지 대장에 있지 않은 건 다 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하고 어떤 대장. 자, 이런 거 표시 기본된 거 이거 토지 대장 같은 거 대장. 이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치하면 편한데 불일치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부동산의 표시가 다를 때는 대장이 우선을 해요. 부동산에 대한 표시, 위치라든가 소재지라든가 이런 거는 권리관계가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표시는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부 조사가 다 끝나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돼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현장을 답사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현장을 가서 봅니다. 물론 자기 동네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 토지 같은 건 지방까지 직접 내려가야 돼요. 차를 몰고 내려간다든가 합니다. 출장을 가죠. 자, 현장 답사라는 거는 공부상 표시된 내용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 및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실제로 조사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실제 그 면적이 그런지 그 토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즉 등기부에 전혀 나오지 않아. 그 권리가 어떤 것들이냐? 분유점지법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묘기지법, 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특수지역권, 법정시상권, 그리고 주택임차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 유무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그 확인설명한 내용을 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합니다.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작성 목적이 있죠. 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냐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뭐 도로와의 관계, 입지 여건, 도배, 벽면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가 등록을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서류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걸 잘 작성해야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자,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에 그 양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나머지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 이 두 가지.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데, 먼저 기본 확인 사항은 대권 토의 관비 거주예요. 대권. 그 다음에 토.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이 대권 토의. 관비 거취. 자,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대는 대상 물건의 표시. 앞 글자만 땁니다. 자, 권은 권리관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확인 설명서에 들어있는 양식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토는 토지 이용 개입,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입은 입지 조건을 말합니다. 자, 관은 관리에 관한 사항. 오는 B는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어떤 비선호시설이 있나 없나. 자, 7은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써있는. 8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말합니다. 취득이에요. 취득. 양도시가 아니라 취득시입니다. 자, 그 세부 확인 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실내 벽환이에요. 실내 벽환. 이게 확인 설명서 양식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내는 내외부의 시설물 상태, 건축물의 그 내부 시설물 상태를 말하고, 벽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환은 환경 조건을 말합니다. 환경 조건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몇 개다? 4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가 있고,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고, 네 번째는 다 붙어 있어요. 입, 광, 공인정.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본 강좌 5강 시간, 기본 강좌 마지막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다 듣고 기본 강좌 들었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강좌의 공부에 임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강의가 있었구나 라고 하시고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여러분들 그 도전 정신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다음 정규 강좌에서 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기본 강좌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